어제 유명 관광지인 옐로스톤 국립공원 인근에서 픽업트럭과 관광용 승합차가 충돌해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피해자들은 픽업트럭 운전자와 외국인 승객 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팰리세이드 지역의 재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개의 미국 공유의 이름 변경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 바닷가에서 개인적으로 수확한 조개류들의 섭취 금지가 당부됐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한인 여성 6명이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첫 소식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옐로스톤 국립공원 인근에서 픽업트럭과 관광용 승합차가 충돌해 7명이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다호 경찰국은 어제 저녁 7시 15분쯤 헬리스 레이크 인근 20번 국도에서 픽업트럭과 다인승 승합차가 정면으로 충돌해 불길에 휩싸였고 현장에서 모두 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유명 관광지 옐로스톤에서 15마일 떨어진 곳으로 관광을 위해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픽업 트럭을 몰던 텍사스 출신의 25세 이사인 모레노 씨와 관광 승합차에 타고 있던 외국인 탑승객 6명이 포함됐습니다. 승합차에는 모두 14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옐로스톤을 방문 중이던 외국인 관광객들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6명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국은 DNA 검사를 통해 가족 확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를 포함한 생존자 8명도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수습과 도로 복구를 위해 20번 국도를 약 7시간 동안 전면 통제했으며 현재는 차량 통행이 재개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LA 산불이 발생한 4개월 만에 피해 주택들의 재건 작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오늘 LA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의 잔해 제거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재건축 작업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64만 8천 톤 이상의 잔해가 제거됐으며 하루 평균 55개 부지가 정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LA시는 피해를 입은 주택들에 대해 LA시 건물 안전국의 재건 작업 허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에 발생한 LA 산불로 전소된 주택과 건물은 17,000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개의 미국 공휴일 이름 변경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11월 11일 연방 공휴일인 재향군인의 날의 이름을 제1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로 바꾸고 미국이 역사적인 승리를 더 자랑스럽게 기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럽 전승 기념일인 5월 8일을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로 지정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데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8일은 독일이 항복한 날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연방 공휴일로 지정돼 왔지만 미국은 해당 날짜를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연방 공휴일을 신설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려면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바닷가에서 개인적으로 수확한 조개들의 섭취 금지 권고가 발령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은 주민들에게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와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조개와 가리비, 굴, 홍합 등을 개인적으로 수확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다량의 해산물에서 폐류독소인 도모산이 검출됐으며
독소는 구토나 복통, 단기 기억 상실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심각할 경우 생명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번 경고는 인증된 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상업류 조개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남부 바닷가에서는 전례 없는 독성 해조류가 번식해 수천 마리의 바다 사자와 돌고래, 새 등이 병에 걸려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한인 여성들이 적발됐습니다. 트럼블 카운티에서 제기된 83건의 기소장에 따르면 워렌 웨스트 마켓 스트릿에 위치한 타이거 스파와 써니 스파를 운영하던 여성 8명에게 성매매와 자금 세탁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한국 국적의 여성들을 3개월 동안 감금시키고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소된 한인은 총 6명으로 62살 황태수, 59살 황창미, 56살 윤영희 씨와 석희스타, 금자, 슈가스, 김영숙 씨가 포함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미시건과 텍사스, 조지아주 출신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해당 업체는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 검거는 마우닝밸리 지역의 대대적인 인신매매 수사팀의 단속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LA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리비에라 컨트리클럽 골프장에 경비행기 한 대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경비행기는 원래 산타모니카 공항에 착륙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뒤 인근 골프장으로 방향을 돌려 착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행기에는 탑승자 3명이 있었으며 모두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소방국과 산타모니카 소방국은 현장에 긴급 출동해 상황을 수습했으며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 골프장은 PGA 투어가 열리는 명문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으로 2028년 LA 올림픽 골프 경기장으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대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 공항에서도 또 다른 경비행기가 활주로를 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벤츄라 카운티에서 시작된 고속 추격전이 결국 용의자 사망으로 끝났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절도 혐의를 받던 한 남성이 도주하던 중 LA 북동부 라크라센타 지역의 210번 프리웨이에서 대형 트럭과 충돌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오전 10시쯤 까마리오 타운센터에 있는 타겟 매장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뒤 검은색 차량을 몰고 달아났습니다. 도주는 벤츄라 카운티를 지나 샌퍼난도 밸리를 거쳐 산 가브리엘 밸리까지 이어졌고 고속도로를 아슬아슬하게 질주하며 다른 차선을 넘나드는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210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에서 대형 트럭 후미를 들이받았고 차량은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운전자는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여파로 해당 구간에서는 장시간 동안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포함한 미국 대형 신발 브랜드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신발 유통 소매업 협회는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신발에 대한 상호 관세가 신발 업계의 존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면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중저가 신발을 만드는 기업들이 높은 관세를 감당할 수 없고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도 어렵다며 당장 관세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장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나이키와 아디다스, 언더아머, 스케쳐스를 포함해 총 76개 신발 업체가 공동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회는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요 신발 공급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미국 기업들이 부담할 관세가 최대 220%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즉각적인 조치가 없다면 미국으로 제조업을 되돌리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한국 시간 15일 시작됩니다. 선고 후에도 재상고할 수 있어 당장 출마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지만 서울고법이 일정을 최대한 당겨 대선 전에 선고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월 15일 오후 2시로 잡혔습니다. 서울고법은 형사 7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공지한 지 1시간 만에 첫 기일도 정했습니다. 이 후보에게 소환장도 보냈습니다. 이 소환장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사건 기록 전달과 배당, 기일 지정, 소환장 송달까지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겁니다. 고법 관계자는 통상의 경우보다 빠르다면서도 선거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가능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법조계 평가는 달랐습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소환장 송달 절차 완료를 전제로 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을 기일로 잡은 것이라고 했고, 한 전직 부장판사 역시 지금까지 없었던 속도와 진행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상고심과 달리 파기환송심은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후보가 15일 첫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기일은 한 차례 미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지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그날부터 공판 절차를 이 후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날 변론 종결은 물론 선고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서울고법의 설명입니다. 재판부가 사실상 6월 3일 대선 전에 이 후보 파기환송심의 결론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걸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서울고법 결과와 상관없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가능합니다. 이 후보가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고 대법원 선고까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걸리기 때문입니다. 일정상 피선거권을 상실하지 않은 채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건데, 다만 당선될 경우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논란은 재점화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는 법안도 내놨는데요. 국민의힘은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나 볼 법한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정청래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무죄로 판단한 두 대법관의 소수 의견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좀 말씀드려 조용히 좀 하세요. 민주당은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대비한 듯한 법안도 밀어붙였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멈추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겁니다.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제대로 이행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법에 명문화를 시키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정한 후보를 위해서 법률까지 개정하는 것이야말로 이거 북한의 김정은 체제나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특히 하급심은 대법원 판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후보는 유죄가 확정된 셈이라며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에서 이 음식을 상한 것이다, 썩었다 판단을 하는데 근데 그냥 먹어. 그게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판단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청래 위원장이 이 답변을 비난하면서 충돌은 극에 달했습니다. 좀 가증스러워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처리할 방침이어서 국민의힘과 다시 한번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여파가 이어졌지만 이 후보는 대권 행보를 예정대로 소화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대신 강원도 철원과 화천, 인제 등 접경 지역을 돌며 민심 잡기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오늘 오신 김에 장 좀 많이 봐가지고 가세요. 장 좀 많이 봐서 가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강원도 철원을 찾았습니다. 험지로 꼽히는 접경 지역이다 보니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는 첫 방문입니다. 가벼운 옷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골목골목을 다니며 소상공인과 군인 등을 만났습니다. 한 시민이 지역 먹거리를 건네자 검찰 수사를 겨냥한 뼈 있는 농담도 건넸습니다. 정치자금 보이면 볼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강원 철원을 시작으로 보수세가 강한 강원 접경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가를 잇따라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경제가 나빠진 것은 잘못된 정치인들이 뽑혔기 때문이라며 자신이 민생을 살릴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건데 국민을 위해서 잘 일할 사람, 유능할 뿐만 아니라 충직한 사람들을 뽑으면 정말로 세상이 바뀝니다. 또 접경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며 군부대가 떠난 빈 땅을 태양광 풍력발전시설로 쓰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상식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예요. 저는 어쨌든 민생과 현장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대법원을 향한 비판과 반박은 선대위 차원에서 막고 재판 당사자인 이 후보는 법원에 맞서기보다는 민생에 주력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했다는 게 캠프 설명입니다. 후보 교체는 없다며 정면 돌파를 선택한 이 후보는 접경 지역에 이어 강원 영동 지방 민심 잡기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3년 안에 개헌을 마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한 전 총리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는데요.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묘역에 들어가지 못하자 한 전 총리는 자신도 호남 사람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출마 선언 장소로 국회를 선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선에 나가는 이유로 요동치는 국제 질서와 국내 혼란을 들었습니다. 통상 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3년 안에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취임 첫 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3년 차에 새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이어 통상 문제를 해결하고 거국 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2인자로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면서도 자신은 그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제기한 그런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헌재라는 사법 절차가 저는 완료가 됐다. 한 후보는 회견 직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쪽방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습니다. 오후 일정으론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광주 일부 시민단체들이 내란 공범이라며 막아섰고 한 후보는 묘지 밖에서 묵념을 해야 했습니다. 이에 한 후보는 수차례 자신을 호남 사람이라고 외쳤지만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묘역 앞에서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출마를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피의자가 민의의 전당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다니 희대의 촌극이자 제2의 내란 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후보가 지난달 15일 광주 식당에 사비로 식재료를 기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준비할 때 흔히 두 가지 방법을 고민합니다. 바로 529 플랜과 저축성 생명보험입니다. 이 두 상품은 각각 뚜렷한 장단점이 있으며 가입 목적과 현재의 재정 상황에 따라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529 플랜은 교육비 전용으로 사용될 때 세금 혜택이 뛰어납니다. 투자 수익은 과세되지 않으며 자녀가 대학 등록금을 낼 때 인출하면 세금이나 벌금이 없습니다. 또한 한 자녀에게 쓰지 않더라도 수혜자를 다른 자녀로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인출액에 대해 소득세와 1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부모 명의로 가입된 529 플랜은 재정보조 신청 시 자산으로 간주되어 보조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29 플랜은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 FAFSA를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때 일정 부분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 명의로 된 529 플랜의 경우는 부모 자산으로 간주되며 전체 자산의 5.64%이지만 학자금 계산에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529 계좌에 $10,000가 있다면 연간 $564 정도가 자녀의 재정 보조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고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도 되겠습니다. 반면 저축성 생명보험은 교육비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립된 자금을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 형태로 설계된 자산이기 때문에 재정 보조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사망 시 자녀에게 사망보험금까지 제공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보험의 현금 가치가 채권자 보호를 받을 수도 있어 자산 보호 차원에서도 고려할 만한 수단입니다. 단점으로는 초기 수수료가 크고 구조가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잘못 설계될 경우 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교육비 마련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529 플랜이 효율적입니다. 반면 유연한 자금 운용과 사망금 보장, 재정 보조 전략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저축성 생명보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상품을 함께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도 점점 주목받고 있으므로 자녀의 학업 계획, 가족의 재정 상황, 부모의 자산 보호 및 유산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2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